다음 소식은 상임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도전인물 열전인데요. 지난호에 이어 파란과 격동의 시대에서 비상을 꿈꾼 대한제국 고종 광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호엔 고종 황제의 탄생부터 대한제국 건국까지 소개됐는데요. 이번 호엔 어떤 내용이 실렸나요? 이달엔 대한제국의 흥망과 국제 정세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통해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은 더욱 심해져 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던 영국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하려는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만주와 대한제국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고 마는데요. 이 중에는 한반도 39도 분할 제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강대국들에 의해 휴전선으로 분할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미 20세기 초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네, 불행히도 이것이 힘없는 나라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비극인데요. 1904년 2월 러일 전쟁 개전을 앞둔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제 체결합니다. 대한제국 영토를 거리낌 없이 활용하겠다는 선포로 대한제국이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거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제국주의의 광풍이 더욱 심하게 몰아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은 열강의 묵인 속에 1905년 일방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당하고 맙니다. 지금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야심도 이때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러시아 군함 감시를 위해 강제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일본이 아직도 독도 침탈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을사늑약은 무력을 동원해 강제와 협박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당시 침묵으로 항거한 고종 광무제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이를 빌미로 광무제의 양의를 강요해 결국 1907년 7월 순종 융의제에게 양의를 하게 됩니다. 즉위한 지 4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술련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광무제는 조선의 이태왕이라는 이름으로 9년을 더 사시다가 1919년 김인년 1월 21일 묘시에 68세로 붕어하셨습니다. 고종 광무제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가장 많은 왜곡과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라도 광무제께서 다스렸던 44년의 역사를 좀 더 다양하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